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 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일단 오프닝에서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미국에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수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시장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SPI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IT 대부분의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실적을 일단 발표를 하게 될까요? 예, 이번에 나오는 실적들이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은 사상 최고로 들어선 주가들도 있고 바로 또 직전에 있는 주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쪽의 기업 실적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미국은 좋아도 우리는 또 디커플링 돼서 안 좋은 거 아닌가. 네네. 그리고 실제 나오는 수치들도 우리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IT 업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IT 업종과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비교를 해보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그냥 개별 종목으로 봤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먼저 상대 수익률을 살펴봤는데 지금 표에 나오듯이 이제 빨간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저 기간이 2008년 10월부터고요. 네.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올라온 그 한 11년치의 그래프인데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디커플링이 아닙니다. 최소한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네. 예, 위에 높게 탄력성이 강하죠. 2017년에 삼성전자가 유독 잘 올라서 네. 거기에 맞는 조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네. 2012년에도 이렇게 IT 경기가 살아날 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네. 나스닥을 좀 앞서서 가지고요. 그리고 저 조정기,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는 구간이 2014년부터 2016년인데 저 때는 미국도 경기 확장세가 좀 약화됐었던 그때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핸드셋, 모바일 부문이 좀 안 좋게 나타나던 거의 뭐 정점을 쳤다라는 식으로 했었던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삼성전자나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또 저렇게 IT 경기가 안 좋으면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수익률이 좀 아래로 약간 처지는 그러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편차가 좀 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SK 하이닉스하고 비교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비중이 네. 예, 크니까요. 여기는 뭐 꺾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높죠. SK 하이닉스가요. 네. 완전히 수익률을 비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008년 이후에요. 해서 삼성전자 아까 보셨던 거와 SK 하이닉스를 지켜보면은 대부분 기간 미국 시장의 수익률보다 좀 좋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하드웨어 산업의 특징이 이제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IT 기업이 서비스 산업인 경우는 네. 약간 변동성이 적고 하드웨어 쪽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변동성이 좀 크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IT 업종에서도 부품업체가 좀 변동성이 크고 빨리 움직인다는 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뭐 IT 부품업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IT 서비스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하드웨어 업체가 좀 빨리 움직이고 변동폭이 크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단점도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지고 가뜩이나 우리나라 산업이 대외 의존도가 큰데 IT 산업마저도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하고 바로 연동성이 강해지고 그럼 만약에 서비스 산업, IT 산업이 미국에서 약화되면 네네.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글로벌 IT 기업의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 같은 때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더라도 그게 단점이 될 수는 없겠죠. 초기에는요. 네. 확장 국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한국 대표 IT 기업들에 대한 접근이 단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서비스 업체들이 2020년까지도 전망이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제 IT 경기가 좀 꺾이거나 악재가 나타나서 미국 쪽에서 조정이 나타나면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도 금방 또 약화가 될 것이고 조정폭도 좀 클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와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주셨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항상 좀 상대적으로 해외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 진이 박혀 계시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실제 눈으로 좀 보여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다다른 상태에서 그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IT 기업의 좋은 실적하고 지금 상황의 IT 기업의 좋은 실적하고는 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점핑을 했던 실적이었었고 과연 지수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변곡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자체가 신고점을 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넘어서면 좋겠지만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넘어설 것인가 아닐까를 좀 가늠할 필요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뭐 제발 넘어서라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IT 지수하고 경기 소비재 지수가 실제로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요. IT 업종하고 경기 소비재 지수를 아마 제가 2주 전에도 이게 돌파되는지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돌파를 했습니다. 해서 이 또한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필수 소비재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또 약간 선행하고 탄력성이 좋게 나타나는 것. 네. 결국 미국에 있어서 소비 산업이 미국 전체적인 경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필수 소비재 지수가 좀 앞서 나간다는 점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번에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전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지금 표는 경기 소비지만 만들었지만 실제로 IT 지수도 저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여타 업종들이 지금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도 업종은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 지수, 전 고점에서 지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 자체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해서 조정을 받아도 우리 시장 조정을 받는 거하고는 약간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네네. 조정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IT 업종하고 경기 소비재 지수를 보면서 전체 지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의 디커플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그 미국에 있는 뭐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뭐 넷플릭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뭐 아마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지수가 나스닥 지수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뭐 유통도 있고요,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핸드셋도 있고 정말 그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또 IT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은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여기서 막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시황 쪽을 좀 중심으로 한번 네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황을 반도체 지수나 뭐 이런 이렇게 디지털로 거래하는 경우 말고요. 상품 선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실물 인수도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바이어와 셀러 간의 심리적인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공급 축소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것은 약세 사이클의 공급자의 마지막 선택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엔드 유저가 심리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줄여버리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이 가격에선 도저히 장사 안 돼, 안 팔어 이래버리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들면서 지금 약세장, 그 아이템이 약세장에서 끝물에서 보이는 바이어스 마켓에서 중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이러한 공급자가 공급을 축소해버린다. 이런 선언이 나타나면 보통의 그 해당 아이템은 그런 조정기의 끝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업황 사이클상 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2분기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게 좀 뒤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반도체 경기도 지금 정도 께에서 이번 주에 뭐 SK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올지언정 저점을 형성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서비스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이쪽 산업이 커지면서 네네. 또 인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데이터 사업부 이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인텔 사업 부문에서 PC DRAM 쪽도 20년까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인텔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리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저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네. 너무 불안해만 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IT 경기의 심리적인 변화 요인이 차후에 PMI 지수나 이런 구매 관리자 지수의 경제적인 그런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하는 그쪽으로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전체적인 경제가 좀 하나의 IT 업종이 전체적인 경제 쪽으로 시그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언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지 이번 주 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이번 주 IT 업종 살펴보면은 우리가 23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포함해가지고 2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25일에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29일에 구글, 30일에 AMD, 그다음에 5월 1일 퀄컴까지 이어지는 이번 주에 뭐 5월 1일까지 꽉 차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IT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IT 업종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이게 세트도 있고 그렇죠. 부품 장비 네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TF 투자 전략 한번 꼽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좀 제가 오늘 와서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동시에 사고 싶으면 IT ETF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ETF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장비 세트 업체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포함시키겠다 하시는 분은 IT ETF를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